지금 너희들이 푼 모의고사는 작년 2021년 6월에 시행된 모의고사고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봤던 시험이에요. 그래서 등급 커트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 주석지에 쓰여 있는 것처럼 1등 커트라인 94점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시험이야. 근데 너희들이 이제 내년 6월쯤 되면 이 정도 수준을 봤을 때 94점 이상은 맞아야 된다. 그래야 1등급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제 난이도는 지문에 비해서 쉬워요. 지문의 난이도가 좀 어려운데 문제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등급 커트라인이 많이 높았던 시험이야. 자, 이때까지 나의 목표가 이 정도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6월 모의고사 38번에서 42번 문제에는 독서 지문 중에서 과학 지문에 대한 글이 등장했고 과학 중에서도 물리 지문이 나타났어요. 자, 과학 지문 중에 물리 지문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면 항상 그 해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여기서 등장해서 나타나. 수능에 만약에 물리 지문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리 지문이 나오면 아, 그의 등급 컷은 엄청 낮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난이도가 높게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오늘 배우면서 배경 지식도 좀 쌓아두시고 물리라고 하는 애는 이런 걸 다루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좀 알아놔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1문단 가서 보자. 내용 이해도 내용 이해지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과목이 국어죠. 그래서 주어진 문장에 있는 걸 얼만큼 잘 해석해서 이해하느냐가 관건이거든. 모르는 걸 막 물어보지 않아. 그치? 그래서 문장부터 파악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내용 설명 좀 해보도록 할게요. 1문단 가서 보면요. 주어 첫 번째 줄에 주어가 뭐냐? 차원이란 이렇게 되어 있어. 차원 밑줄 쳐놓으세요. 아, 이 글은 차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네. 자, 차원이 무엇인지 가장 많은 정보량을 담고 있는 애는 그 문장의 서술어야. 차원은요, 말하고 있대. 뭘 말하는 건가 했더니 그 앞에 일반화된 물리량의 성질을 말한다. 차원이라고 하는 애는 물리량의 성질이야. 그러니까 성질이 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반화된 물리량이래. 자, 차원이라고 하는 건 물리량의 성질을 뜻하는 거고 어떠한 예시들이 앞에 나와 있냐? 길이, 질량, 시간과 같은 애다 라고 나와 있어요. 차원이라고 하는 애의 예시로 길이, 질량, 시간이라고 하는 애들이 나타나 있어. 자, 그러면 길이와 질량, 시간이라고 하는 애는 다른 말로 뭘로 바꿀 수 있어? 일반화된 물리량의 성질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야. 질량도 성질이고 시간도 성질이야. 뭐의 성질이냐? 물리량의 성질이래요. 양의 성질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차원은 자, 두 번째 문장 가서 보죠. 차원은 밑줄 쳐놓고 단위로 나타낸다. 자, 차원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방식, 나타내는 수단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 있어. 단위로 나타낸대요. 자, 길이, 질량, 시간이라고 하는 애가 차원이라 그랬지? 이 차원이라고 하는 애는 단위를 통해서 표출하게 되는데 이때 길이 단위의 미터, 질량 단위 킬로그램, 시간 단위는 초, 세컨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길이 단위에다가 미터, 질량의 킬로그램, 시간의 세컨 이렇게 체크를 해두면 되겠죠. 그리고 뒤에 단위가 미터 나오면 아 길이, 그리고 킬로그램 나오면 질량, 세컨 나오면 시간이라고 하는 차원을 다루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까지의 거리는 100m이다 했어. 자, 100m라고 해놨지. 미터는 뭐의 어떤 차원에 대한 단위라 그랬어? 길이 차원의 단위죠. 그치? 길이 차원의 단위라고 했어.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 학교까지의 거리라고 되어 있어. 거리 밑줄 쳐놓으세요. 그럼 다른 말로 거리라고 하는 애는 무슨 단위야? 미터에서 길이 단위지. 그치? 거리는 무슨 차원이야? 길이 차원인 거지.
그러면 자 생각해보자. 우리가 키를 얘기할 때, 높이를 얘기할 때도 미터 사용하죠. 그치? 센티미터 쓰지. 지금 키가 162cm야. 그러면 이때 키라고 하는 것도 센티미터라는 단위를 써요. 미터라는 단위 쓰죠. 그러면 이때 높이라고 하는 것도 길이 차원이겠네. 그치? 그래서 단위라고 하는 걸 통해서도 얘가 어떤 차원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리는 길이 차원에 해당한다. 미터와 킬로미터처럼 하나의 차원을 표시하는 단위는 여러 개일 수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의 차원을 표시하는 단위. 이게 주어져. 여러 개이다. 이게 서술어고. 차원을 표시하는 단위. 하나의 차원을 표시할 때 단위가 여러 개일 수 있대요. 그러면 길이라고 하는 하나의 차원이라고 하는 걸 표시할 때 미터도 쓸 수 있고 킬로미터도 쓸 수 있고 센티미터도 쓸 수 있고 밀리미터도 쓸 수 있고 이런 얘기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차원은 대괄호를 사용해 표현한다. 요건 이제 쉬운 문장이에요. 자, 그리고 지름과 거리는 길이 차원이다. 그래서 대괄호 안에 길이라고 표현을 한대요. 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름도 길이 차원이라고 보고 얘를 표시할 때는 대괄호 안에 요거 지금 이렇게 생기네. 얘가 대괄호죠. 대괄호 안에다 표시한다. 자, 그 다음에 면적은 이래서 면적은 밑줄 치세요. 길이 곱하기 길이 밑줄 쳐놓고 그래서 표현할 때 대괄호 안에 길이의 제곱이라고 표현을 해놓는다. 면적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어. 면적이라고 하는 애는 길이 곱하기 길이에 해당되는 차원이고 얘는 길이 제곱이라고 이렇게 대괄호 안에 집어넣어서 표현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대괄호 안에 길이만 적혀있는 애랑 길이 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물리량의 성질이 다르대. 너네 물리량의 성질 밑줄 치세요. 물리량의 성질 어딨어? 여기 있네. 그치? 그러면 대괄호 안에 길이만 들어있는 것과 길이의 제곱이 들어있는 것과 차원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지. 단위도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면적이라고 하는 애는 길이라고 하는 거에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얘는 그냥 길이랑은 다른 애다. 여기서 뭘 체크할 수 있냐? 여기에 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애 있죠? 그럼 얘가 제곱이 없는 상태인 애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란 얘기야. 오케이? 다른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면적은 길이의 제곱이고 길이의 제곱은 당연히 길이랑 다르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2의 제곱은 4지.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 얘기죠. 그치? 근데 이 4를 여기다가 2라고 이렇게 적어놨어. 면적이 4고 이게 길이라고 쳐봐. 면적은 길이야 이렇게 써놓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리고 2의 제곱은 2야 이렇게 써놓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쵸?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둘이 다른 차원이다 이런 얘기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속도는 길이 나누기 시간이므로 대괄호 안에 길이 나누기 시간으로 차원을 표현한다. 자, 속도라고 하는 애는 차원 표시를 할 때 길이 나누기 시간이라고 표현을 한대요. 자, 앞으로 대괄호 안에 길이 나누기 시간이 나오면 뭘로 해석하면 돼? 속도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속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차원을 분석하여 단순 비교가 어려운 물리량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미루어 알아내는 방법을 차원 해석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의 주어는 저 뒤에 있어. 차원 해석. 차원 해석 밑줄 쳐놓고요. 차원 해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차원을 분석하여 단순 비교가 어려운 물리량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미루어 알아내는 방법이다. 자, 차원 해석은요. 물리량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알아내는 방법이다. 차원 해석이라고 하는 건 물리량의 변수는 변하는 수라는 얘기겠죠. 이 물리량의 변수라고 하는 것들을 관계를 추측하는 방법이래.
물리량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추측하는 방식이고 어떻게 하느냐? 차원, 물리량의 성질이라고 하는 걸 분석해서 나타내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얘는 차원을 분석하게 되는데 차원 분석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물리량의 성질을 분석하는 것이다. 얘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분석해서요. 물리량 변수, 변하는 수들의 관계들을 추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때 차원 해석을 위해서는 차원의 동일성과 무차원화라고 하는 걸 이해해야 한대. 여기까지 이해했어? 자, 그럼 두 번째 문단 차원의 동일성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장에 물리적 수식 양변의 각 항들은 동일한 차원을 지녀야 한다. 이를 차원의 동일성이라고 한다. 거기서 설명의 대상은 차원의 동일성이지. 자, 차원의 동일성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해야 하냐면 자, 양변이라고 했으니까 등호 있어야겠죠. 그리고 좌변, 우변 얘네 두 개가 양변이지. 그렇지? 좌우에 있는 이 양변들의 각 항이 동일한 차원이어야 된대. 갑자기 수학 시간인데 항이라고 하는 건 뭘로 연결되는 애들이야? 곱하기 나누기로 연결되면 항이라고 해야 안 해? 중학교 때 다항식 배우잖아. 다항식은 뭘로 연결되니?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는 애들이 다항식이에요. 그럼 항이라고 하는 건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 어쨌든 좌변에 있는 항과 우변에 있는 항이라고 하는 애의 차원이 동일해야지만 성립하게 되는 것, 그게 동일한 차원을 지녀야 하는 걸 차원의 동일성이라고 한대. 차원의 동일성을 통해 물리량 변수들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속도는 거리 나누기 시간이다. 자, 속도는 거리 나누기 시간이라고 했는데 자, 거리라고 하는 애의 단위랑 길이라고 하는 애의 단위랑 같죠? 그치? 그러면 이때 거리라고 하는 건 뭘로 바꿀 수 있어? 길이로 바꿀 수 있는 거야. 같은 말이야. 그래서 속도라고 하는 애는 길이 나누기 시간과 같아. 속도, 거리, 시간 세 변수들의 관계가 이들을 통해 나타난대요. 자, 보면 얘랑 지금 방금 뭐라고 했냐면 변수들이라고 했어. 물리량 변수가 얘네들이란 소리야. 그럼 속도나 거리나 시간이나 얘네들이 변수라는 거야. 즉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알아내는 게 차원 해석인 거야. 간단히 얘기하면 얘네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내는 방식이 차원 해석인데 자, 등호를 기준으로 얘들아 얘네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 속도는 이렇게 쓰여 있는 거랑 같은 거야. 그치? 자, 보세요. 좌변, 우변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애들은 비례관계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시간분의 1 이래서 분수 단위로 들어가 있는 애들은 얘랑 반비례관계예요. 이거는 어느 등호가 쓰여도 똑같아. 모든 지문에서 다 똑같으니까 알아두세요. 자, 보면 이런 거야. 거리가 멀어. 시간은 그대로야. 시간은 그대로 1시간 동안 간 거리가 더 멀어. 그럼 걔 속도는 어떨까? 먼 거리를 간 애가 같은 시간 동안 먼 거리를 간 애가 속도가 더 빠르겠지. 그치? 그런데 거리는 그대로야. 거리는 그대로인데 시간이라고 하는 애가 적게 들었어. 똑같이 100km를 가는데 얘는 30분 걸리고 쟤는 60분 걸렸어. 그럼 누가 더 빠른 거야? 30분 걸린 애가 더 빠른 거야. 그럼 속도는 얘가 더 빠른 거야. 그치? 그래서 속도랑 거리 사이의 관계는 비례고 속도랑 시간 사이의 관계는 반비례구나 라고 하는 게 차원 해석을 통해서 튀어나온다고. 저렇게 차원의 동일성을 주게 되면. 오케이. 그러니까 차원의 동일성은 이거예요. 좌변에 있는 애랑 우변에 있는 애랑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똑같이 만들어주면 걔네들 사이의 관계가 튀어나와. 자, 위 식에서 길이 나누기 시간과 같이 한 차원을 다른 차원으로 나누는 것은 가능하다. 자, 길이라고 하는 한 차원. 자, 길이라고 하는 애랑 시간이라고 하는 애랑 서로 다른 차원이죠. 서로 다른 차원입니다.
그치? 근데 서로 다른 차원 간에 나누는 거 가능하대요. 오케이? 그리고 서로 다른 차원 간에 곱하는 것도 가능하대요. 선생님, 길이 나누기 시간이 속도잖아요. 그럼 거리 곱하기 시간도 속도인가? 그건 달라져야지. 거리 나누기 시간이 속도라고 했어. 그럼 거리 곱하기랑 이거 같은 거야? 다른 거잖아. 그치? 그러면 거리 곱하기 시간이라고 하는 애는 속도가 아니라 다른 애로 튀어나오겠죠. 그치?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애가. 어쨌든 그래서 곱하기 나누기는 상관없대요. 서로 다른 차원끼리 곱하거나 나눠도 상관없어. 그런데 차원이 같은 항을 더하거나 빼는 건 유지가 되지만 차원이 다른 항을 더하거나 빼면 차원의 동일성은 유지되지 않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길이 단위가 좌변에 있어. 우변에도 길이 단위가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에 플러스 길이 단위 하는 건 상관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도 차원의 동일성은 유지가 돼. 그런데 길이라고 하는 애 뒤에 이렇게, 이건 맞는 얘기지. 길이는 당연히 길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질량이라고 해서 서로 다른 차원을 이렇게 더해버려. 이거 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응. 근데 잘 봐. 여기에 길이 더해줬으니까 여기도 사실 길이 더해줘야지. 맞니? 여기에다 질량 더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다른 말로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거 두 개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지. 길이가 두 개 되잖아. 그치? 자, 저기 뒤에 보면 나오지만 상수는 신경 써? 안 써? 안 쓴다고 합니다. 상수는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더 안 더해도 같은 차원으로 등장해요. 차원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속도는 길이 나누기 시간까지는 맞는 거지만 여기에 플러스 질량에서 질량을 더해버리면 당연히 성립할 수 없게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수식에서 이나 파이와 같은 상수들은 차원을 갖지 않기 때문에 무시한다. 그 다음에 무차원화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차원을 지닌 변수나 수식을 차원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래요. 상수화 시켜버리는 거야. 차원은 단위로 나타내므로, 자, 여기 밑줄 치세요. 차원이 없다는 것은 단위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무차원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바꿀 수 있냐? 무단위화. 단위를 다 없애버리는 거야. 단위가 서로 다른 애들끼리 비교가 가능하게 만드는 거라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뒤에 문제에 나오는 거라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강아지랑 사람이랑 평생 살게 되는 수명이 같아 달라? 다르지. 그치? 수명 자체가 달라. 그랬을 때 그 둘의 성장 속도라고 하는 걸 측정하고 싶어. 그럼 수명 자체가 달라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가 몇 년에 성장하는지라고 하는 거. 사람은 22살까지 성장해. 강아지는 1년이면 성장이 끝나. 그래서 당연히 강아지가 빨리 성장하지라고 하면 전체 수명이 다르기 때문에 단위가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결론이 나올 수 없다.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기준이 되는 단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애로 나눠버려. 기준이 되는 단위로 알고 싶어하는 애를 나눠버리면 0에서 1 사이의 숫자가 튀어나오게 되는데 걔네들끼리 비교하면 크기 비교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야. 자, 어쨌든 차원이 없다는 건 단위가 없다는 거고 뒤에 봅시다. 무차원화의 방법이 나와. 기준이 되는 양 밑줄 쳐. 그리고 나서 상대적 크기를 비교한대요. 상대적 크기 밑줄 치세요. 자, 그리고 기준이 되는 양이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전체 인원이라고 나와요. 그치? 전체 인원이랑 기준이 되는 양 똑같다 체크해 놓으세요. 그리고 상대적 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 순위를 전체 인원으로 나눈 거라고 되어 있어. 그것도 상대적 크기랑 같은 거다 밑줄 쳐 놓으세요. 자, 기준이 되는 양 여기서 지금 뭘로 나와 있어? 기준이 되는 양은요 전체 인원이라고 되어 있어. 전체 인원이 기준이 되는 양이야.
그리고 상대적인 크기는 순위를 전체 인원으로 나눈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순위가 소문자 n이고 인원이 대문자 n으로 쓰여져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참가 선수 100명 해서 얘 대문자 n이네. 자, 참가 선수 100명. 그리고 순위가 10등. 그래서 10을 100으로 나누면 0.1 이렇게 튀어나오죠. 그치? 그리고 뒤에는 자 10등 했어. 근데 전체 인원이 20명이야. 0.5 튀어나오죠. 얘는 상위 10%에 드는 애고 얘는 상위 50% 안에 들어가는 애야. 오케이? 그래서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해진다. 자, 이런 무차원화는 변수들 사이 관계를 나타낼 때도 편리하고 차원을 가진 두 개의 변수 x, y 관계 대신 자, x랑 y 얘는 차원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야 돼. 그리고 변수여야 돼. 변하는 수여야 되는데 이때 얘네들을 기준이 되는 양 a랑 b로 나누게 되면 x를 a로 나누고 y를 b로 나누게 되면 얘랑 얘는 상대적인 크기가 튀어나오지. 그치? 상대적인 크기 같은 경우가 대문자 x, 대문자 y야. 그럼 얘들아 대문자 x나 대문자 y는 차원을 가져 안 가져? 기준이 되는 숫자로 나누면 이게 무차원화라고 했어. 얘네들은 차원 가져 안 가져? 안 가져. 단위 가져 안 가져? 안 가져. 단위 없는 애들이야. 그리고 얘네들은 0과 1 사이에만 들어가는 숫자예요. 자, 차원의 동일성과 무차원화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차원을 해석해보자. 질량이 m, 그 다음에 속도가 v. 이때 도달할 수 있는 최대 높이가 h라고 되어 있습니다. 높이 h, 질량 m, 경진 속도 v, 중력 가속도 g라고 하는 애들 뒤에 가서 봤더니 변수들의 거듭 제곱 조합으로 이루어진대.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h, m, v, g 얘네들은 죄다 변수인 거야. 오케이? 변수 애들이에요. 자, 그리고 얘네들은 거듭 제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해요. 자, 19장 h 길이 단위죠. 높이니까. 그치?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거듭 제곱이니까 A랑 B, C에는 뭐가 들어갈지 일단 모르는 상태예요. 아직 무차원화 진행이 아니 차원의 동일성 확인 안 한 애야. 그냥 이렇게만 표시를 해놨어. 길이 같은 경우에 여기 M은 질량이고 V는 속도야. 그리고 G는 중력 가속도래. 자, 그러면 각각 차원으로 써보자고. 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h는 길이고 m은 질량이고 v는 속도인데 길이 나누기 시간으로 써줬어. 속도는 길이 나누기 시간 맞지? 자, 그리고 나서 뒤에 중력과 속도가 길이 나누기 시간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양변의 차원을 동일하게 만들어 줄 거래. 자, 양변의 차원을 동일하게 만드는 방법이 A에 0 넣고 B에 2 넣고 C에 마이너스 1을 넣겠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죠. 이거 잘 봐야 돼. 너네 아직 지수록을 안 배워가지고 모르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 봅시다. 자, 질량의 변수야. 변수 위에 0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얘는 상수가 돼요. 1 대 1. 모든 수에 0승 하게 되면 1이야. 죄다 다 1이야. 얘 상수가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뒤에 길이 나누기 시간. 얘 제곱한다. 그리고 길이 나누기 시간의 제곱은
이렇게 된 애는 마이너스 1 붙였지. 마이너스 1을 붙이면 얘들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얘가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지. 마이너스 1 붙이면 분모 분자 바뀌어요. 오케이? 마이너스 1 붙이면 분모 분자가 바뀌어. 마이너스 1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이거랑 같은 거야. 그럼 계산해볼게. 어떻게 되나? 질량은 상수값이 돼버렸으니까 상관없고, 길이 제곱, 시간 제곱. 제곱해줬으니까 여기도 제곱, 여기도 제곱 해줘야 돼.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1을 붙여줬으니까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럼 어떻게 되나? 얘 제곱 없어지죠? 그리고 얘는 이거 하나 없애지. 그럼 어떻게 돼? 상수는 상관없고 길이만 남죠. 상수 상관없다 그랬어. 좌변이랑 우변이랑 차원 어때? 같아지지? 좌변과 우변의 길이만 남기기 위해서 0, 2, 마이너스 1 집어넣어 준 거야. 이렇게 해서 차원의 동일화를 시켜놓은 거야. 차원의 동일화를 시키면 결과적으로 길이는 저기에 대문자 C가 상수예요. 저기 V는 속도지. 속도 제곱 그리고 나누기 G 해서 중력과 속도 이렇게 돼. 나누기로 바뀐 이유는 여기 마이너스 1 붙어서 그래요. 이렇게 생겼던 애가 이 밑으로 들어간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나면 거기서 나타내서 알 수 있는 변수들 간의 관계가 튀어나오는데 중력과 속도는 정해진 값이 있어요. 지구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항상 같은 값이 있어. 결론적으로 위로 던진 물체 최대 높이는 상수랑 관련 없죠. 그러니까 질량과는 관계가 없대. 얘가 무게가 어떻든 상관없고 속도의 제곱에는 비례한다. 그래서 속도라고 하는 걸 얼마나 빠르게 하느냐에 따라서 최대 높이가 비례해서 같이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게 튀어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이렇게 차원 해석으로 실험 없이 단순히 각 변수들의 차원만 분석해도 꽤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우리 실험하지 않았지만, 던져보지 않았지만 최대 높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과는 관계없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 튀어나왔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남은 변수들과의 관계를 고려해 실험을 하면 상수값 C를 도출할 수 있대요. 질량을 도출할 수 있게 되는 저 상수값. 과학에서 상수값 C의 수치를 아는 것보다 변수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알아내지 않겠다고 합니다. 차원 해석을 활용하면 변수가 많아 복잡한 과학적, 공학적 문제의 의미를 일반화하고 단순화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차원이 달라서 비교할 수 없었던 변수들끼리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그것이 실험이나 작업량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자, 38번은 대부분들 맞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표제 찾는 문제가 나오고 부재 찾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뭘 기준으로 표제 부재를 찾으시면 되냐? 얘는 기준점만 알려주면 학생들이 잘 풀더라고요. 자, 38번 문제에서 표제랑 부재 찾을 때는 표제는 글 처음에서 끝까지 다 나오는 내용 찾으면 표제야.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해서 나오는 내용이 표제예요. 부재는 처음과 끝까지 안 나와도 되거든? 중간에 들어가도 상관없어. 부재는 내용의 양이 가장 많은, 설명의 양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애를 찾으면 부재예요. 그래서 38번 가서 보시면 차원의 이해, 차원 해석의 이해와 의의해서 의의가 마지막 8문단에 나와 있거든? 분량이 되게 적어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근데 처음과 끝부분에 보면 처음에는 차원 해석이라고 하는 거 설명하고 있고 뒤에는 걔 의의 설명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고 있는 설명이지. 그 다음에 부재 가서 보시면 차원의 동일성과 무차원화의 이해라고 되어 있어. 차원의 동일성과 무차원화 같은 경우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단까지 설명 나와요. 그리고 다섯 번째 문단, 여섯 번째 문단, 일곱 번째 문단이 그 차원의 동일성이라고 하는 걸 적용하게 되는 애들이 나오게 돼. 그치? 그래서 가장 많은 양 찾으시면 차원의 동일성과 무차원화의 이해를 중심으로 해서 4번이 정답이고요. 39번 봅시다. 자, 면적 A 밑줄 쳐. 본문에서 면적이라고 하는 애는 알려줬어. 면적은 뭐라고? 길이의 제곱이라 그랬어. 그치? 자, 차원의 동일성을 유지하려면요. B 곱하기 C가 뭐여야 돼? 길이 제곱이어야지. 그리고 더하기 뒤에 파이는 상수니까 신경 안 써도 돼. D가 뭐여야 돼? 길이 제곱이어야지. 그치? 그래서 길이 제곱이 되려면 길이랑 길이 곱해줘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더하기 하려면 길이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죠. 앞에 상수는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B는 길이, C 길이, D 길이 제곱 이거 찾으시면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40번 보도록 하죠. 40번은 얘들아 이게 무차원화 시킨 그래프야. 밑에 그래프가. 위에 그래프가 차원이 있는 변수의 성장 곡선이고 밑에가 이제 무차원 변수로 표시됐다. 그래서 무차원화 된 애들이거든. 그랬을 때요. 정답은 쉽게 튀어나와요. 문제가 어렵게 생겼는데 하나도 안 어렵게 된 애가 3번 튀어나와. 봐봐. 그림 2에서요. 나보다 가의 성장이 대체로 빠르대. 나가 개고 가가 사람이지. 그러면 자, 성장이 빠르다라고 하는 거 가서 보려면요. 몸무게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늘지 않는 지점이 어떤 시간에 왔는지 찾으면 되지. 그랬을 때 나 같은 경우는요. 0.2라고 하는 무차원 시간 기준으로 0.2라고 하는 숫자에서 멈췄어. 거기서 성장 끝난 거지. 사람은 0.3에서 멈췄어. 그래서 X축 잘 보시면 시간이라고 되어 있죠. 맞니? 시간 누가 더 오래 걸렸어? 사람이 오래 걸렸어. 그리고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첫 교차 지점을 제외하라 그랬어요. 왜 제외해? 둘이 출발 시점이 다르잖아. 그치? 출발 몸무게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건 일단 제외하고 둘이 동시에 몸무게가 같았을 때를 출발점으로 삼아놓고 성장이 언제 끝났느냐를 보라는 거야. 누가 더 빨리 끝났어? 걔가 더 빨리 끝났지. 사람이 더 느리게 끝났지. 그치? 조금 더 그래프 읽는 게 수월하면 얘들아 기울기 보시면 속도 나와요. 그쵸? 걔의 기울기가 훨씬 가파르지. 기울기 가파른 애들이 더 빨리 성장한 거야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3번에 가서 보시면 나보다 가의 성장이 빠르다 바꿔야지. 그쵸? 걔의 성장, 나의 성장이 사람보다 빠릅니다. 그 다음에 41번 가서 보도록 하죠. B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거. 자, 질량을 달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질량은 상수기 때문에 관계 변화 전혀 상관없다 그랬어. 그러면 질량 달리해서 실험할 필요가 없구나. 질량이라고 하는 애는 위로 올려주는 높이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애구나. 튀어나오는 거죠. 자, 뭐 1번 보시면 변수들의 관계보다 상수값 C를 하는 게 중요하다. 상수값 C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랬고요. 2번에 G 중력과 속도를 제곱하면 양변의 차원 동일하게 만든다. 중력과 속도는 제곱이 아니라 분모분자 바꿔줘야지. 그치? 마이너스 1승 해줘야 됩니다. 3번 차원 해석으로 H와 V는 무관하다. 자, 높이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해서 관계 튀어나옵니다. 무관하지 않아요. 5번은 A 플러스 A, B, C의 합이 1이 되면 좌변은 차원이 없는 상태가 된다. A, B, C의 합이 1이 됐을 때가 언제야? 제가 0 줬고 2 줬고 마이너스 1 줬지. 얘네 세 개 다 합하면 1이잖아. 그치? 그랬을 때 좌변에 차원 있어 없어? 있지. 길이 단위, 높이 남아 있었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42번은 어휘 문제라서요.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42번에 5번이 일단 정답인데 도출되다의 출자는 나올 출자야. 그래서 결과가 튀어나오는 걸 도출이라고 해. 근데 지금 여기서 시간이나 물건의 양 따위를 헤아리다, 재다 해서 시간을 재다, 시간을 생각하다, 헤아리다, 숫자를 세다 이런 의미는 없습니다. 도출에.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앞으로 넘어가자.